녀석의 초점 형태를 확인하는 순간 성능은 테스트해보지 않아도 충분히 좋을 거라고 예상했답니다. 모노아이 TV. 안녕하세요, 모노아이 TV입니다. 드디어 도착했네요. 얼마 전 제가 레이저 CNC를 구매해서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위해 레이저 모듈을 하나 더 구입했어요. 제가 구매한 레이저 모듈은 레제라는 브랜드의 80W 다이오드 레이저 모듈이랍니다.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약 30만원 정도 되는 다이오드 레이저 모듈 치고는 꽤 비싼 녀석이었어요. 게다가 55,000원 정도의 관세가 있어서 실구매가는 배송료 포함해서 대략 36만원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싼 만큼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었어요. 지금부터 이 녀석을 기존 CNC에 장착하면서 슬라이딩 프레임과 에어 어시스트 그리고 새로운 레이저 모듈의 성능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랍니다. 레이저 CNC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제는 다이오드 레이저 모듈로는 꽤 유명한 브랜드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보여드릴 A40640이란 녀석은 80W급으로 다이오드 레이저 분야에서는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녀석 중 하나랍니다.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40W급 다이오드 두 개를 직각으로 배치해서 80W급으로 만든 거라 다이오드 자체는 40W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 녀석을 구입하게 됐답니다. 아마도 레이저 모듈을 자세히 살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이오드 레이저는 기본적으로 초점이 정확한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거든요. 초점이 타원형이다 보니까 가로선을 커팅할 때와 세로선을 커팅할 때 성능이 미세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직각으로 배치된 다이오드 형태를 보고 가로 세로의 성능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지난번 레이저 CNC를 계속 사용해 보니까 레이저의 파워가 약하다기보다는 초점의 두께 범위 문제가 더 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 이 A40640의 경우 초점 거리가 기존 레이저 모듈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초점 두께도 커질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초점의 두께 범위니 초점 거리니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무쪼록 실제로 그랬는지 제조사의 기술적인 부분까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40W 레이저 모듈이 3mm MDF 판을 아주 겨우 자를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잘리는 면도 있고 덜 잘려서 이렇게 남는 면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덜 잘린 면은 커팅된 부분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잔유물을 남기기 때문에 사포로 정리를 해줘야 된답니다. 이게 가로면과 세로면에 의한 차이도 있지만 MDF의 종류에 따라서도 어떤 MDF는 좀 더 잘 잘리고 어떤 MDF는 좀 더 안 잘리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용해보면서 충분히 만족스럽진 못했어요. 물론 이 모든 문제는 정밀하게 세팅할 수 있는 사용자라면 극복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단 1mm의 오차도 출력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결과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완벽한 세팅을 하기 위한 노력 대신 보다 고성능의 레이저 모듈을 사용해 보기로 했어요. 그러한 결정의 결과가 이 A40640 모델이랍니다. 먼저 A40640 레이저 모듈의 구성품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조그마한 보드 두 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모듈 테스트용 보드로 보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레이저 제어 보드로 보입니다. 그리고 레이저 모듈 장착용 마운트, 오늘의 주인공인 레이저 모듈, 마지막으로 이 녀석들을 장착할 때 필요한 육각 렌치가 두 개 들어있네요. 그 외에 조그마한 인쇄물도 하나 들어있는데 아주 간단한 설명서 겸 제품 소개 카탈로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가장 중요한 이 레이저 모듈을 살펴보면 보통의 레이저 모듈과는 좀 다른 외관상의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보통 레이저 모듈은 렌즈부가 앞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렌즈부가 그냥 보면 잘 안 보일 정도로 안쪽 깊숙이 위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렌즈가 안쪽에 달려있다는 얘기는 렌즈에서부터 가공 재료까지의 거리가 일반적인 레이저 모듈보다 멀다는 얘기겠죠. 거리가 멀다는 건 초점 거리가 그만큼 길다는 거니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두꺼운 재료를 가공할 수 있을 거예요. 두 그림을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이 녀석이 이전 레이저 모듈보다 확실히 두꺼운 재료를 커팅할 수 있으니까
3mm MDF판 정도는 아주 깔끔하게 커팅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실제로도 그런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우선 마운트에 레이저 모듈을 결합해 볼게요. 그래야지 레이저 CNC에 장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케이블을 연결해 줍니다. 케이블을 보드에 연결해 주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보드는 두 개지만 하나는 테스트용 보드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 시에는 필요가 없어 보여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레이저 모듈을 분리해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에어 어시스트도 달아놨었는데 이것도 이제 다시 분리를 해줘야겠네요. 빠르게 기존에 장착했던 레이저를 분리하고 새 레이저 모듈을 장착해 줍니다. 기왕 교체를 해주는 김에 레이저를 장착하는 브라켓도 슬라이딩이 가능한 브라켓으로 교체해 줄 거예요. 슬라이딩 브라켓으로 교체해 주면 아주 손쉽게 초점을 맞출 수 있거든요. 제가 구매한 슬라이딩 브라켓은 이번에 구입한 레이저 모듈과는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나사 구멍을 몇 개 뚫어줬어요. 이제 슬라이딩 브라켓에 레이저 마운트도 결합해 줬으니까 CNC에 브라켓을 장착해야겠네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심히 튼튼하게 고정을 해줍니다. 스패너로 정말 많이 돌려줘야 돼요. 브라켓 장착이 끝나면 레이저 모듈도 이렇게 장착해 줍니다. 이제 배선을 해줘야겠죠? 또 열심히 배선을 해줍니다. 배선은 특별히 어렵거나 하지 않아요. 조금만 살펴보시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랍니다. 이렇게 배선까지 완료하고 레이저 컨트롤 보드는 옆에다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 다이얼을 돌리면 이렇게 위아래로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됐네요. 초점 맞추기가 너무 편하겠죠? 여기까지만 해도 커팅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저는 보다 깔끔한 표면을 위해서 에어 어시스트를 장착해 줄 거예요. 워낙 간단한 부품이라 직접 만들어도 좋지만 저는 신기버스에서 아주 간단하게 제작된 에어 어시스트 장착 클립 파일을 발견했답니다. 바로 다운받아서 출력했어요. 이 자리를 빌어 파일을 제공해주신 타인세드즈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출력한 부품을 조립해서 에어 어시스트 노즐을 이렇게 부착해줍니다. 에어 어시스트를 장착하다 보니까 레이저 보호 커버를 장착하기가 살짝 애매하겠네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호 커버를 기울여서 달아줬습니다. 뭐 어떻게 달아도 눈만 보호해주면 되니까요. 이제 드디어 출력 테스트 시간이에요. 두구두구두구두구. 가장 먼저 확인해 본 건 레이저 초점의 형태였는데 놀랍게도 A40640의 레이저 초점은 정사각형이었어요. 다이오드 레이저의 초점 형태가 기본적으로 타원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A40640은 다이오드 두 개를 직각 배치하면서 초점의 형태도 직각 교차가 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된 게 아닌가 싶네요. 이 녀석의 초점 형태를 확인하는 순간 성능은 테스트해보지 않아도 충분히 좋을 거라고 예상했답니다. 그래도 직접 커팅 해봐야겠죠. 아주 여러 번 레이저 출력도 조정해보고 이동 속도도 조절해보고 에어 어시스트도 껐다 켰다 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mm MDF판을 기준으로 파워 50에 이동 속도 110이라는 적정값을 얻었는데 초점은 아직 미세하게 잡은 상태가 아니라서 커팅면이 살짝 두꺼운 감이 없진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커팅된 것 같습니다. 커팅된 부분을 분리해 볼게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 누르면 그냥 빠집니다. 이후로도 테스트를 계속 해봤는데 일단 3mm MDF판 커팅용으로는 원패스 적용을 해서 한 번만 가공을 하더라도 넘칠 정도의 파워를 보여줬고요. 초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다 두꺼운 MDF판도 충분히 커팅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가로선과 세로선을 커팅하는데 퀄리티의 차이가 거의 없어서 앞으로도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파워가 강한 레이저인 만큼 표면이 타기가 쉬운데 에어 어시스트를 사용하시면 훨씬 깔끔하고 얇은 커팅 라인과 커팅 결과물을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별건 아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주 간단한 에어 어시스트 구성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노아이 TV였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 안녕.